안녕하세요. 홍순래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저희 홍순래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책에 관한 꿈, 태몽을 살펴보면 책을 받거나 관련된 태몽은 장차 학문적으로 학술적인 분야로 나아갈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책의 제목이나 내용에 따른 분야로 나아갈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로 꿈속에서 어떠한 위인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위인의 위협과 유사한 인생길이 펼쳐질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태몽에 고 정재용 회장님을 보는 꿈이었다. 그러면 장차 그 아이는 뛰어난 어떠한 사업가, 경영자가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공자를 만난 꿈이었다. 그러면 학문적인 길로, 이순신 장군을 만난 꿈이었다. 무인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갑옷을 입은 동자다.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무인,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서적을 얻거나 많은 서적을 가진 태몽을 꾸면 태아가 장차 책 표제가 암시하는 그러한 분야의 학문 연구에 종사할 사람이 됨을 예지합니다. 자, 태몽의 실증 사례를 살펴보면 돌아가신 외삼촌이 책을 선물로 주는 꿈이었다. 배란일에 관계를 하고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외삼촌이 나타나서 책을 박스로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이상해서 다시 테스트를 하니까 임신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참, 제가 잘 쓰는 말로 다른 건 속여도 꿈은 속이지 못한다. 또 꿈 가운데 다른 꿈은 속여도 태몽 꿈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여선생님이 쟁반에다가 뱀 3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선생님이 자녀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차 한 아이를 더 두겠구만요. 3마리였으니까. 그랬더니 이 여선생님이 사실은 3마리 가져오다가 한 마리가 좀 이렇게 좀 쟁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아이는 유산됐거나 어떻게 좀 잘못됐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한 약을 먹어서 유산시켰다고. 이렇게 태몽은 그야말로 꿈의 예지력에 있어서 적중률 100%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을 받는 꿈이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다. 큰 아이는 5살, 둘째 아이는 2살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아이 다 책 꿈을 태몽으로 꿨다. 큰 아이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하는 후배가 선물 꾸러미를 갖다 주어서 풀어보니까 아주 두꺼운 전문 서적이었다. 원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시어머니가 꾸어주셨다. 이렇게 대신 꿔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산나물 뜯으러 가자고 해서 산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잠깐만 와봐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키가 크고 백발이 성성하고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마치 산신령 같은 분이 자꾸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소매 안에서 두껍고 커다란 고서를 건네주었고 책을 펴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나를 주셨는데 무척이나 기뻐했다는 꿈이었다. 꿈을 신뢰하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연구를 하거나 학문적인 일에 두각을 나타내리라 믿는다. 옳습니다. 꿈이 그래서인지 우리 큰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스스로 무언가를 몰두하기를 즐기고 어릴 때 말을 매우 빨리 시작했던 것 같다.
책 태몽을 찾아보니 나오지 않아 이 글을 올린다. 사이트에 이용자가 올린 태몽 꿈 체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두 아이 모두 딸을 낳았답니다. 책의 태몽이 반드시 딸을 낳는다는 건 아닙니다. 책을 받는 꿈이니까 장차 학자가 되거나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큰 아이는 전문 서적의 태몽이고 둘째는 고서의 태몽이듯이 꿈의 예지대로 인생길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큰 아이는 연구직의 전문 분야로, 둘째는 고서와 관련된 한문학, 역사학, 고고학 이러한 관련 분야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꿈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예지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태몽 꿈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노인이 학을 타고 내려와서 책을 주는 꿈이다. 이렇게 책을 받았으니까 인생길에서 학자, 학문의 길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예, 최송설당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인 최창환이 송설당이 태어나기 5년 전에 고부에서 김천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고부에서 첫 부인과 사별한 후에 김천에서 경주정씨 집안 처녀를 후치로 맞아서 낳은 딸이 최송설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치로 부인을 맞아들이는 걸 좀 한자의 특수 용어로 속현이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현, 줄을 이을 속자, 줄을 잇다. 그래서 옛말로 자네도 이제 속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별하고 나서 채장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씁니다. 속현. 또 다들 아시겠지만 몽진하면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 임금이 피난 가는 것을 몽진이라고 합니다. 또 승은은 은혜 은자에 이을승자 하는데, 궁녀가 임금하고 하룻밤을 자고 났을 때 승은을 입었다, 이러한 말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성은은 임금의 은혜입니다. 임금의 은혜가 망극하옵니다. 극은 다할 극, 끝. 이 망자는 없을 망자가 되겠습니다.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자, 첫 아이를 임신한 정씨는 달 밝은 밤에 신옷 입은 노인이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붉은 글자로 쓴 책 한 권을 주고 가는 태몽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최창환은 아내의 태몽을 듣고 아들 낳을 징조라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으로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최송설당님은 1930년 김천고보 설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한 이러한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책을 받는 태몽으로 태어났기에 문예와 관련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여 편의 가사와 258수의 한시를 남긴 조선의 마지막 여류 시인이 되겠습니다. 헌안설원에 관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참, 이렇게 여류 시인, 자, 신동아에서 2007년 6월 25일 요약 발췌했습니다. 참고로 책이 아닌 붓, 연적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붓을 주시는 꿈이었다.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이 붓을 가져라. 받고 보니까 꿈이었다. 즉 태몽인 거죠. 이처럼 서적이나 문서뿐만이 아니라 붓, 종이, 먹, 벼루 등 문방 사후에 관련된 꿈을 꾸면 장차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하여 큰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뜻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대괄호 표시를 하고서 나타내줘야 되겠습니다. 붓필. 참고로 필통에 관한 꿈, 태몽 실증 사례를 보면 조선일보 방사군 사장은 할머니가 대나무로 만든 필통을 받는 꿈이었답니다. 필통도 언론계,
관계가 되겠습니다. 문방 사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런 언론 계통에 인생의 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적에 관한 꿈으로 한글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한글학자인 그 주시영 선생님의 태몽은 어느 노인에게 연적을 받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답니다. 연적은 별 위에 먹을 갈 때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니까 장차 문장력이 뛰어나며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의 태몽은 열매의 태몽인데 열매 맺는 인생길, 저도 어찌 보면 한문학을 전공해서 한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꿈에 관한 책을 10여 권 내고 한자에 관한 책을 3권을 출간한, 저도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학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꿈의 예지력은 적중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또한 사주도 우리 인간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해 보는데 아주 유용한 이런 학문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제 사주에 인성이 무려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문서, 학문의 길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 관한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